원자재 가격이 와르르 최악의 붕괴 임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원자재 가격 지수를 분석한 그래프거든요. 지금 2024년 8월 19일을 보면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96.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요. 2022년 6월 9일에 136.61을 기록을 했거든요. 136.61에서 96.25까지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40.36포인트가 빠진 거죠. 여기에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빠졌을까요? 고점 대비해서 29.5%가 빠진 겁니다. 29.5%.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내린다 이 뜻은요.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요. 상황은 침체라는 글자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고점 대비 원자재 가격이 30%나 떨어진 것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예요. 수요가 줄어들었다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계속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고점 대비 30%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냉철히 봐야 됩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좋답니다. 미국 시장은 나홀로 호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럽만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붕괴 일보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베이징도 그렇고요. 상하이도 그렇고 좋은 데가 없다고 해요. 미국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침체의 느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용지표도 그렇고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그렇고요.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저는 그 싸한 분위기가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 터질 날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이 계속 뒷받침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실적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한테 돈이 계속 넘쳐날까요?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이 저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는 전체를 봤으니까 24종의 원자재 가격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뭐 닥터 코프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구리 가격도 보면 말입니다. 5월 20일 고점이 톤당 185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이에요. 지금 8,938달러입니다. 고점 대비해 보면 17.7%가 떨어졌습니다. 1,919달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말입니다.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구리는요. 일반적으로 공장이 잘 돌아가면 구리의 사용처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실제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위기에서 경기가 선순환으로 확실하게 돌아갈 때 구리의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20년을 보세요. 2010년 10월 13일에 8,400달러에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2011년 2월 14일에 1148달러잖아요. 그죠?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한창 때는요. 4,617.5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5월 6일에는 10,000달러 넘었습니다. 1025.5달러예요. 2022년 3월 22일에는 1342.0달러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무너지는 것도 구리 가격이 무너지는 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제유가 말입니다. 아니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8월 19일 현재예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3.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3.75달러까지. 이게 많이 갈 때는 4월 12일에 85.66달러를 기록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12달러 이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중동의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게. 그죠? 전쟁이 나면 국제유가 늘 올라갔잖아요. 국제유가에 대한 상황이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져요? 전쟁보다가 침체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 이게 석유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침체는 석유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게 침체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침체의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침체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유가만 이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2024년 1월 1일에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2.97달러였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비슷해지 가고 있습니다.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두바이유도 마찬가지 1월 달에 75.97달러인데 지금 78.05달러 2.7% 오르는 데 그쳤고요. 북해산 브렌트도 2.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고점 대비하면 북해산 브렌트유도요. 90.65달러가 77.92달러가 됐으니까 원자재 값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자재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보거든요. 왜 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원자재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늠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재 가격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실제 원자재 가격 지수를 분석해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말입니다. 기존 언론들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해봤고 또 이게 기자부터 사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눈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가 기사를 먼저 세상을 바꾸는 뉴스에서 내고 나면 그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요. 지표를 가지고 앞서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경계감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올립니다. 실제로 구루 중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도 지금 최악의 어떤 악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착륙이나 견착륙이 모두 어려울 거다. 최악의 붕괴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구원 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거다. 그만큼 최악의 시장 붕괴는 실제 시장 근처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말입니다. 비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가 이게 아예 안 맞는다. 매일 틀린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사가 계속 되잖아요. 기사가 계속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먹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자들은요.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로버트 기요사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러면요. GMO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한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지금 제레미 그랜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198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이 꺼질 때처럼 2000년대 닷컴 버블이 꺼질 때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영 구루들 투자의 대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경계감들이 제가 봐서는 틀리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나 월가의 대가들 말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신뢰를 다 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시장의 경계감 보면서 실제 최악의 붕괴가 올지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 반드시 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붕괴가 오면요. 우리에게는 기회죠. 분노의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지금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진짜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제가 분노의 매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번 8월 5일에 분노의 매수 1일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분노의 매수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길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죽도록 일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환전 TV를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도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아셨죠?